오늘 보니까 2,495. 저번 주 금요일 날은 2,500을 지켰는데 오늘은 진짜 2,500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보면은 다우 차트, 저기 보는 다우 차트인데 이렇게 여기서 위로 가려 하다가 FOMC 회의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혹시 경기 침체가 또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번 주 이렇게 많이 밀리고 우리나라도 좀 그 따라 밀린 경우입니다. 그게 다우존스는 이렇게 크게 밀리고 단기간에 나스닥도 약간 크게 밀리고 S&P 500도 이렇게 밀리고, 그에 따라서 보면은 니케이, 대만, 독일, 상해, 이렇게 중국 상해 종합, 이렇게 항생, 약 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지수가 하락으로 간 경우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렇게 발언은 아닌데 다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했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이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2%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또 보기를 미국이 현재 실적이 다 3분기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3분기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00 요 부분에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수로 예측하는 것은 어떤 종목은 예측은 그 종목의 실적, 이렇게 또 주가를 계산하는 뭐 PER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지수는 좀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3분기 때 실적이 다 턴된다 하면은 현재 지수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값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석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가 저번에 여기서 80에서 한 90달러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0달러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이란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해서 원유를 좀 생산을 늘려서 사우디,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란에 뭐 몇억 달러 이렇게 돈도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란을 좀 석유를 생산해서, 또 베네수엘라 그쪽에서도 친하고 해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유값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칫멈칫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100달러 돌파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2분기 실적만 턴된다, 3분기 실적만 좋게 논다면은 미국도 여기서 지지가 되고 상승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한 2,500 지지되고 한 2,600, 2,700 하반기 때는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막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반영이 되면은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반등을 좀 보시는 건가요? 자, 현재 위치, 우리가 금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대충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느낌상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로 딱 이렇게 카드를 쓴다면은 금방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경기 침체는 바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다면 그것이 반응이 좀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금리를 딱 인하 들어간다면은 저는 경기 침체, 이렇게 불경기는 안 오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경제 수출 비중 전반적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경제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미국보다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하반기 때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이렇게 지수 경제를 좀 좋게 보고 좀 낙관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 약간 진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또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이 워낙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금리가 지금 현재 고금리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간다면은 경기 침체는 없다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는 적당하게 조절하겠죠. 예, 시기를 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금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문제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자, 주식 하는 선 개인들도 흐름을 보고 종목이 좀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잘하면은 크게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 또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 현재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이렇게 조선주 또 앞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전력주 실적이 턴되는 업종 개별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결국 저는 지수보다 종목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비중은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오래 급등했던 종목 AI 뭐 2차 전지 로봇 또 어떤 테마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손질을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좀 대행주 실적이 턴된다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여윳돈이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그거는 주식에다 더 넣을까요? 아니면 예금에다 그냥 둘까요? 아 지금요? 네. 1억 있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예,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지수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수가 1% 가면은 2% 가는 거죠. 그 지수가 현재 2,500 정도 있기 때문에 3,000 근처에서는 레버리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2,500 전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후내년에 이렇게 되면 한 3,000, 3,500 이렇게 본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여기가 3,0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7,000원 현재 가격이 16,000원이니까 이렇게 오른다면은 약 한 80% 정도 3,000포인트 2,900만 가더라도 한 80% 이렇게 수익 나니까 이 종목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윳돈이 있다면은 그냥 현재 2,500 위치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갈 가능성이 많죠. 현재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게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27,000원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요 부분에 샀어. 좀 분할 매수했어. 제가 분할 매수 이런 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요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했어. 가지고 있다면 한 27,000원 요 부분에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차트를 딱 보실 때 저희가 2021년 한 초중반부터 흘러내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올라갈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지수를 끌고 간다 봐야죠. 예. 워낙 이렇게 예. 만약에 그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현금하고 그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두면 좋을까요? 항상 주식하면은 현금을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항상 100% 들어가지 말고 한 2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혹시 또 이렇게 무슨 돌발 악재 항상 이렇게 났을 때는 이렇게 돈이 있다면은 진짜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좀 매수가 어려우니까 항상 20% 정도 가지는 게 좋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안전하게 추천해 주셨는데 요거 말고 뭐 섹터나 기업으로 접근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데 상반기에 급등했던 섹터, 즉 AI, 로봇, 2차 전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어로 AI. 자,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대주주 이렇게 또 물량도 나오기도 하고 또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주식 한 20몇 년 하면서 연초에는 테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한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갈 때는 보면 실적이 턴되는 종목. 예.
그리고 그런 종목이 많이 가는 경우. 현재 보면은 뭐 SK텔레콤, 국민은행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반기 때는 AI 급등했던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의료 AI,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내년 초까지 아니면 12월 달까지 12월 내년 초 정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섹터는 조선주,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전력주,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SK텔레콤 또 배당을 많이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하반기 때는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진짜 추천해 주셨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경험적으로 항상 네. 이렇게 연말 갈수록 그런 종목이 이렇게 연초에는 항상 테마주 이렇게 해서 기술주 이런 종목이 움직이다가 한 9월, 10월 때 되면은 항상 SK텔레콤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고 실적이 그렇게 그냥 성장주보다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하반기 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국민은행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AI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내년 초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차 잘못 들어가면 또 손실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AI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그래도 넘친다고 하고요. 많이 올랐어도.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최소한 몇 년은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렇죠. 자, 주식은 종목이 이렇게 위 가고 아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미인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형태가 미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인이네? 이렇게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종목이 가지. 특정한 몇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이다 해갖고 미인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꼭 미인 선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것은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좋게 실적 보고 그다음 좋게 보고 이렇게 그 종목 움직이는 거지 어쩐 또 특정한 사람이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인대에 비슷한 느낌. 현재 추세가 이렇게 현재 하반기 때 실적이 뒷받침되는 국민은행 또 SK텔레콤 이런 종목이 가는데 또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은 현재 잘 안 가잖아요. 그게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맞지, 눈에 보이는 걸 맞지, 너무 이렇게 종목에 짝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가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섹터나 기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와, 2차 전지가 오늘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다시 88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지지선을 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지난번 출연해서 한 1년, 2년은 이게 전고점을 넘는 상승은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좀 변함은 없으신지 좀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니까 종목이 전체가 이렇게 저점을 신저점 항해서 가고 또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면 SK텔레콤 또 은행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대표적인 에너지솔루션 자,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저점을 깼습니다. 어떤 주가가 저점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지선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믿어야 됩니다. 삼성 SDI 저점을 깼습니다. 자, 삼성 SK 아이테크 그다음에 LNF 저점, 자, 코스모스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이제 에코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 상황에서 분석할 때 MSCI 지수 편입되고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포를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문제되는 것이 첫째는 뭐가 문제되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또 선거 이렇게 하면은 혹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앞섭니다. 한 10%. 그러면은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는 옛날에 뭐 기후협약 이렇게 또 국제 탑재도 하기도 했잖아요. 또 탄소 뭐 배출권 이런 데 별 신경 안 쓰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당선됐을 때 그럼 2차 전지는 보조금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기차 이렇게 몇 년까지 몇 프로 이렇게 한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거기 프로그램이 요할 건지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문제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너무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견제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 배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자국 요즘 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EU에 가입된 나라가 27개 나라인데 최근에 영국에서 자기들 내연기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대까지는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를 영국에서 우리는 못하겠어. 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또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네 번째 정도는 또 중국의 LFT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한국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극재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몇 년 후면은 중국 빼고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세계 시장을 커버해도 남는다는 거죠. 가잉이라는 거죠. 공급 가잉. 그러면은 과연 경쟁이 심화되고 그럼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의문스러워하고 또 문제는 제일 에코프로의 이 종목에 이때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이 60만 주 있었는데 이때 이날 마지막 날 이날 MSCI 지수 편입 마지막 날 80만 주 공매도 물량이 하면서 그 당시 한 135만 주 현재는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 전까지 통계가 180만 주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럼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이때는 소키즈 나와가지고 손절을 한 거고 현재는 외국인들 공매도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소키즈 놓기는 어렵습니다.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좀 에코프로가 위로 가져야 되는데 오르면 때리고 해서 당분간 또 더 때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신저가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2차 전지가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2차 전지는 좀 다른 테마주하고 다르게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막 했잖아요. 옛날에 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태양광도 실적이 다 뒷받침됐습니다. 뒷받침됐고 왜냐하면 또 중국에 너무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이 심해서 이제 또 결국 우리가 지고 태양광도 이렇게 OCI 같은 60만 6 갔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시장에서 이런 이유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하는 거 이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 미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라 해줘야 미인이 되잖아요. 산업도 주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매수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약간 하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차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고 현재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점이 확인되는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는 에코프로가 아니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지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셀 업체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삼성전자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좋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인이 돼갖고 미인이 투표하면 미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식은.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동의해야죠. 시장에서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양극재 막 주식들하고 그 지주사 같은 기업들은 많이 갔는데 희한하게 그 셀업체들은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에 예를 들어서 몇 개 나왔잖아요. 그죠? 뭐 트럼프 당선, 뭐 EU 쪽에,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내연기관이, 원래 계획대로 몇 년 되면 내연기관 없앤댔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영국에서 방귀를 들고, 영국 뭐 그러면 또 다른 나라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됐을 때 과연 전기차가 미국의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건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위로 가고 삼성 SDI도 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부분에 저는 오늘 손절했습니다. 왜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도 가면 좋죠. 저도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흐르니까 저도 이제 못 견디고 이렇게 일단 잘라주고 타임을 다시 매수로 노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 장기 투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 투자도 내만 이렇게 빠져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죠. 2차 전지가 초반에 올라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 거예요. 그때는 나도 동참해야 되고. 다 이렇게 보면은 금량도 그렇고 고스모스화학, 고스모 신소재, 세로닉스 이렇게 다 첨보 실적이 안 좋습니다. 대주전자 이런 경우는 뭐 원래 강원에너지, 한농화성, TCC 스틸 이제 이 종목은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 그다음에 석갱, 탑, 에겐 케미칼 한번 보세요. 이스와 그 리튬이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만 이거 좋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도 유행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약간 유행도 따라가고 이렇게 반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만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호재로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주식 한 20년 됐잖아요. 다 아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 자회사 상장 다 아니까 이렇게 그리고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MSCI 지수 약 1조 한 3천억 4천억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제가 악재라 해서 하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어제 금요일 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그런 이슈가 오히려 더 악재라는 거죠. 왜? 다 알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거의 다 악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상장을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연상을 하는 건데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 많이 하고 좀 빠졌는데 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하고는 다르지만은 혹시 또 자꾸 이 회사가 늘어나니까 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오늘 결정적으로는 에코프로 BM 리포트 때문에 거의 막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다 보면 되겠죠. 리포트 내용이 양극재, 음극재, 가잉 생산, 마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처럼 저희 상반기 때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공미도가 붙었어도 그런 게 다시 왜 안 일어나는? 왜냐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때 공매도가 2천억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한 1조 8천억, 한 1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다 공매도한 사람이 수익이 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길 때는 손실폭이 뭐 50%, 100% 이렇게 됐겠죠. 그 에코프로 지금 공매도 친 사람들은 여기서 원래 6천억 있었는데 현재 한 1조 8천억 통계되는데 다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80만 주 이날 공매도 딱 쳤거든요. MSCI 팬님 마지막 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했겠죠. 그럼 여기서 다 수익이 났잖아요. 소크리버는 안 놉니다. 우리가 수익 나면 불타기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계속 불타기 하는 거죠. 올라오면 불타기, 올라오면 불타기. 그러면은 저 전반기 때랑 다른 거는 개인들이 안 사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개인들, 그러면 이 주식이 가기 위해서는 공매도 물량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사줘야죠. 예. 현재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약 180만 주까지 제가 하긴 했는데 이틀 통계만 이제 오늘 통계를 봐야 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 물량보다 많이 사주면 가죠. 그런데 현재 위치상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보는 거 보면은 공매도 물량 늘어난 것보다는 안 사주잖아요. 이때 80만 주, 요 앞에 여기서 80만 주 늘고 계속 하루에 5만 주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공매도 친형 물량을 보다는 공매도 5만 주 치면 10만 주 삽히면 위로 가겠죠. 그러나 시장에서 이거 샀으면 혹시 몰리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예. 이게 또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저희 그 개인들이 막 몰리는 주식은 그 마지막에는 그런 거 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벌어진 거네요. 예, 제가 이때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뭐 댓글도 좀 안 좋게 달리고 제가 공공의 적비서담이 됐는데 저도 손절하잖아요. 저도 요 LG 에너지 손절인데 저점 깨면 손절하잖아요. 저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저도 수익 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간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기관, 외국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아까 이런 이유로 뭔가 좀 가우뚱하는 느낌? 그런 생각을 이제 이거 아니다. 뭔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만 위로 가지 않겠나. 당분간은 일단은 좀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돼도 전혀 전기차 하는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배터리 하는 회사에 보조금 주고 이렇게 다 되고 이유도 아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정설했을 때 양극 정설했을 때 경쟁이 서로 치열하게 안 하고 단가도 이렇게 안 깎고 해서 뭔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줘야만 반등이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하면서 너무 고집보다는 흐름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개인들은 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너무 50% 60% 손실 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5%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 오면은 의무적으로 손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차트상으로 모양이 있나요? 다시 그 진입하는 그 말씀해주신 강남자리. 그렇죠. 여기서 주식인 가기 위해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우리 편의점이 사거리에서 항상 장사해야 되지 아무리 메이커가 있고 스타벅스가 장사 잘 되지만 시골에 2차선에 저 이면도를 장사하면 안 되듯이 차트가 그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여기 물린 사람들이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짱돌을 확 던지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고 이런 자리는 이렇게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불러서 가는 자리 여기는 위험한 자리 또 여기서 또 추세가 깨지면은 또 이 사람들이 손실폭이 너무 크니까 툭 던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자리죠. 항상 주식은 이렇게 양지에서만 매수하고 음지가 되는 순간에는 21선에 당분간 올라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도체가 그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게 오른 듯 하다가 다시 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한번 보면은 지수가 밀렸을 때 많이 좀 밀리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트상에서 삼성전자도 약간 지수가 삼성전자는 거래소의 시총 비중이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가 내리면은 이 종목은 이유 없이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나 지수에 비해서는 견고하게 이렇게 오늘같이 또 지수는 빠져도 반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은 반도체는 하반기 또 내년에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 매출에서 이제 AI 또 자율주행차
이런 데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인은 매도하지만은 기관 외국인 한 달 통계라도 이렇게 많이 매수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봅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경험적으로 보면은 느낌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나. 밀리면 매수가 들어오고 밀리면 매수 들어오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다 생각하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좀 위험한데 반도체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낫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런 쪽이 오히려 저는 아까 2차 전지 차트를 봤지만은 많은 사람, 많은 기관 외국인 시장 참여자들이 안 좋게 볼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약간 지수가 돌아선다면은 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고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이렇게 반도체 쪽에 좋게 보고 매수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 반도체 주식 가운데서 소부장 일부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주식들도 또 좋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좀 거품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소부장은 종목이 한 100개 되고 저도 공부를 해보려니까 후공정, 정정 분야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도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다, 짱돌이 날라오는 위치, 아참 손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리포터가 나오고 막 기관이 많이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순간에는 보통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일봉이 이렇게 열릴 때만 매수하고 이렇게 막히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등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차라리 6만 원, 만약 이 종목 산다면은 저는 6만 원 여기서 삽니다. 그래서 예, 아차 가면은 밀리고 또 끊기면은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 이수페타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를 때는 이렇게 양지에서는 잘 간다, 그죠? 그리고 리포터도 뭐 어떻고, HBM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매수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 종목이 뭐 수혜주다, 나오고, 리포터도 나오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고점이 있다 하면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만 원짜리가 현재 이렇게 현재 뭐 2만 원, 그리고 만 원이 약 4만 원 같다는 것은 시총이 한 6배, 7배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시총이 많이 늘어나면은 매수하지 않고 딱 역배열되는 순간에 이런 자리에 손절,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올라오는 짓하고 밀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저 43,300원 안 사야죠, 이런 거. 저 부근까지 갔을 때 안 삽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요 부분, 이런 자리면 사야 되고, 아무리 이 종목이 뭐가 어떻고, 기관에 사고 외국인 사더라도 이런 위치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기 43,300원까지 올라간다면요?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 하면 다 장사 잘 되잖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스타벅스 장사 다 잘 되지만은 시골에 가서 하면 장사 안 되잖아요. 손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외국인 기관이 사더라도 위치적으로 이런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하는 순간에 몰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즈 현재 위치적으로는 그렇고, 말 많은 파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 종목 같이 신규 등록주인데 이런 종목은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하지 않습니다. 유오테크닉스. 비슷한 차트 이런 모양은 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저항이 많고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현재는 여기서 지지되겠지만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가 리포터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없을 때, 공간이 열렸을 때 매수, 막히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영업이 굉장히 한 50%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30자리 강남 이런 자리 하고 여기 보면 리포터가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리포터 놓고 이런 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한다면은 좀 더 지켜보고 차라리 37,000원 요 부분에 해야 되고 조금 먹을 하다가 손실폭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실적대로 또 안 갑니다. 보통 보면은 실적도 봐야 되지만은 차트를 보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실 때 초기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고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또 리포터가 나오고 많이 알려진 종목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그 소부장 중에서요, 삼성전자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소부장들도 있어요. 저는 참고로 반도체 종목은 이렇게 급등량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찾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너무 분석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실적 보고 리포트 보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반도체는 보면은 다 이렇게 기업 들어가 보면은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턴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좋게 나옵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올해 작년에 반 정도 줄지만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좀 는다. 그렇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요 특권이 있어요. 이 종목 역시 매출은 작년보다 줄잖아요.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 추정치가 줍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차트 그다음에 이렇게 매출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맞는 경우 그때만 하지 좀 생각보다 어렵다. 제가 주성엔지니어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는데 여기서 자 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만 매수 아니면 이런 자리만 매수 그리고 공간이 막히면은 좀 어렵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주식들은 뭔가 실적이 좋고 하면은 리포트 놓고 많이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에 설거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라온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이소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대부분 이오 테크닉스 보면은 많이 오르고 하락이 깊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좋게 보는 섹터나 기업을 여쭤보고 싶은데 자동차를 좋게 보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번 달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자동차 10% 증가, 그리고 조선주 10% 증가, 기아차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는 혹시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이 좀 이렇게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약간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적은 그냥 그대로 좋아져. 또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많이 100% 밀렸잖아요. 그러나 기아차,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종목 보면 현대글로비스 대부분 보면 지지가 되고 위로 가잖아요. 그 실적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내년에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은 이렇게 좀 부품주도 또 기아차, 현대차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면은 하반기 때 내년에 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좋은데 2차 전지가 나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장에서는 그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트럼프 당선되면 어떻게 돼? EU에서 또 중국 또 배터리 견제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 연극재 자꾸 공장을 많이 짓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급 초과는 뭐 그러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서로 경쟁했을 때 마진이 또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자동차 같은 잘 가는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 보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업종을 매수할 때는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있잖아요. 그 5일장 날 사람이 갈 때 나도 약간 따라가는 느낌? 내 주관도 있어야 되지만은 약간 그렇게 하면은 실수가 덜하죠. 그 현대기아차가 그 맨날 그 노조 파업 그 너무 강성 노조라고 많은 비판 뉴스가 많잖아요. 이번에 미국도 3대 자동차 회사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현대기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근데 그 좀 짧게 좀 파업한다 보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내년에 올 하반기 때 좋게 보지 않겠나. 지금 매출이 실제 잡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저번도 신문에 보니까 저번 달에 자동차가 10% 수출이 늘었다거든요. 통계가 늦게 잡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반기 때 내년 이렇게 연장이 된다 보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하락할 때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출이 1조 9천억, 2조 1천, 작년에 2조 8천억, 올해 3조, 예, 1조 3조, 올해 3조 3천억. 근데 당기순이익은 1,800억, 현재 시총은 4천억. 자,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이 1,800억, 현대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에 시트 납품하고 또 이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 되었다 생각하고 지지되고 안 파시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매출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산해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지가 된 종목을 매수, 역배열돼가지고 계속 하락한 종목은 싸다 들어가지 않고 이 종목 요 부분에 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 21,000원 가지 않겠나. 이런 종목을 본인 스스로 자동차 부품은 공부해서 매수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항상 이렇게 지지되고 실적 모든 걸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이제 매수. 여기를 깨면 손절. 수익은 한 22,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표님께서는 하루에 차트를 몇 개 정도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옛날에는 10,000번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또 단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찍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에 10,000번. 그리고 제가 20몇 년 했잖아요. 수억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수억 번. 요즘도 그래도 한 1,000번, 2,000번 보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두드려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장사할 때 항상 사거리 좋은 위치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주식이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많은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멀리 떨어지고 공간이 넓을 때 수익이 난다,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위치, 여기도 좋은 위치, 이런 자리는 안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 이런 자리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죠. 그렇게 하면은 이 회사 실적 또 시장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신저가로 쭉 가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신고가로 가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신고가로 여러 명이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간다면은 그 종목은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전력주를 좋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력주는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력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LX 일렉트렉, 제롱전기, 현대 일렉트렉, 일진전기, 오성중공업,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업종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압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이런 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AI 이렇게 서버를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호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서도 단가를 약간 높이 불러도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지구 온난화 또 현재 AI 서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엄청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한국이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재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쉬었다 이런 자리 좀 기다렸다가 공간이 나오고 지지가 됐을 때 하면 내년에는 좀 이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건설주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자,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그냥 우리가 현대건설을 좀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추정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려있을 때는 GS건설 또 이렇게 한번 주차장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5천억 이렇게 적자나고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있잖아요. GS건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까지 실적이 좋다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GS건설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지수가 빠져도 이 종목이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건 무슨 말? 현재 오늘도 기관하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이게 종전이 좀 빨리 온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제 수혜해 줄 수도 있고 해서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사면은 수익 주지 않겠나.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5천억 적자 이렇게 5천억 이렇게 시장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만 지지되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여기 턴데다 이렇게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겠나.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우건설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면은 유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회사는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상반기 때 핫했던 로봇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레인보우틱스 차트를 한번 분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은 아직도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SPG 이 종목만 실적이 많이 달아주고 있는 종목인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가면은 또 대주주 세금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 다 보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립니다. 자, 드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봇, SPG, 자, 이래 보면은 누르메카, 자, 인탑스, 유진로봇, 그나마 유진로봇이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역배열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전부 다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AI, 또 의료 AI, 또 2차 전지는 하반기 때 매수는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좋죠. 오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두산하고 현대오토인데요. 아까 두산 차트는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호재가 나왔을 때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피해갈 수 있을지 조심하면 좋을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되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또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종목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15만 원 종목이 25만 원 이렇게 6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거의 50%, 100% 단기간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거의 99%가 21선에 붙는다든지 오름폭에 50%는 밀립니다. 그렇다면은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도 관점. 무조건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보유라면은 매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면은 또 주식 선물로 된다면은 오히려 공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절대 이 부분에서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름폭에 50%는 밀린다 생각해야 되고, 자,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죽을 때 매수해보면 되겠죠. 거의 이렇게 주식은 339 이렇게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2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통계를 읽고 이 부분에서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물리면 크게 손실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 두산이라는 종목.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주봉 이렇습니다. 주봉, 일봉. 자, 자회사 상장 이런 이슈로 여기서 단기간에 10만 원짜리가 16만 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시총이 한 50%, 70%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 아는 호재는 제가 악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매도로 대응하고 이 종목이 혹시 또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관점, 원위차 하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기간에 시총이 약 11만 원짜리가 한 22만 원, 23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한
10%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21선에 붙는다든지 50% 밀린다고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요 매수는 요 부분에 거래가 죽을 때 요 부분에 해보면 되죠. 그래서 항상 대행주 중에서 단기간이라는 것은 한 5일, 10일, 한 달 동안 시총이 50%, 100% 내렸다면 절대 매수 금지.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지. 이런 데 따라가면 손실폭이 너무 크죠. 그리고 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고 막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수하는데 그런 습관을 좀 고치는 게 맞지. 주식은 항상 내가 계좌를 보고 항상 손실이 꾸준하게 난다는 경우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습관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우리 돈을 버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학도 4년 동안 전공을 이렇게 공부해서 취직을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좀 소액으로 좀 많은 연습을 좀 해보고 다음에 실전에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폭이 너무 크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액으로 좀 매매를 많이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용욱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